안녕하세요. 이박TV의 달려라 이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저희 이박TV의 영상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대지, 전, 답, 임야, 잡종지 등은 알고 계시지만 저희 나라에서는 총 28개의 지목들이 있습니다. 이 28개의 지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는데,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목의 종류 및 구분에 대한 정의는 동법 제67조 그리고 시행령 제58조에서 전답, 가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지, 공장 등 총 28개로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지목에 대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 이 법률에 따라서 지정하게 됩니다. 지목은 총 28개로 전답, 가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로 구분하여 28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28개의 지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입니다. 전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전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답입니다. 답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서 벼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답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에 물을 받아놓고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답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과수원입니다. 과수원은 과실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에 대해서 과수원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네 번째로 목장용지입니다. 목장용지는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해서 초지를 조성한 토지를 목장용지로 지정하게 되고요. 다섯 번째로 임야입니다. 임야는 말 그대로 산을 임야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자갈 땅이나 모래땅 그리고 습지 등도 임야로 지정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광천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접하지 못하는 토지고요. 광천지는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류 등이 용출되는 토지를 광천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온천을 가는데 그 온천의 건물 등은 대지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용출되는 부분만 광천지라고 지정이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 염전입니다. 염전은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를 염전이라고 합니다. 저 서해 쪽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여덟 번째로 대지입니다. 영구적으로 건축물이 설치된 토지를 대지라고 하는데요. 건축물의 부속, 정원 또한 대지로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공장용지. 공장용지는 말 그대로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 시설물에 대해서 공장용지라고 하고요. 쉽게 말하면 산업단지에서 공장들이 들어가 있는 토지는 다 공장용지로 지정이 됩니다. 그 다음이 10번째입니다. 10번째는 학교용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용지 말 그대로 여러분들도 다 학교를 다녔겠지만 학교 자체가 학교 용지로 되어 있고요. 향후에 학교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토지도 학교 용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차용지입니다. 주차장 용지는 자동차가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을 주차장이라고 지목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2번째입니다. 주유소용지는 석유 제품 또는 화학석유, 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토지를
주유소 용지라고 지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13번째 창고 용지입니다. 창고 용지는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을 창고 용지로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14번째입니다. 도로입니다. 도로는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를 도로라고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2차선 도로, 소방도로, 4차선 도로, 외곽순환도로,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제외지입니다. 대지로 되겠죠. 15번째입니다. 철도용지입니다. 철도용지는 교통운송을 위해서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서 이용되는 토지를 철도용지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차고지나 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도 철도용지에 포함이 됩니다. 16번째입니다. 이제 16번째는 제방입니다. 제방은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서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을 제방이라고 지목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하천입니다. 하천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을 예상하는 토지를 하천용지로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어용지입니다. 국어용지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그리고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잔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을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를 국어라고 지정합니다. 다음으로는 유지입니다.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등의 토지와 배수가 되지 않는 토지를 유지라고 지정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양어장입니다. 육상에서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를 양어장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접속된 부속 시설물도 양어장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수도용지입니다. 수도용지는 물을 정수해서 공급하기 위한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수도용지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공원입니다. 공원은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를 공원이라고 하고요. 쉽게 말하면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되고 그거에 맞춰서 공원으로 조성된 지역을 공원이라고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생소하지만 체육용지입니다. 체육용지는 국민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 다시 말하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이렇게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을 체육용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유원지입니다. 유원지는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토지를 유원지라고 하고요. 그 유원지 안에는 숙박시설도 포함이 되겠죠. 숙박시설에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곳은 대지겠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여서 유원지라고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종교용지입니다. 종교용지는 다 아시겠지만 종교의식을 위한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부속된 부속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종교용지라고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적지 참 생소하죠. 사적지는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를 사적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유적지, 고적지,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가 아닙니다. 거기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묘지입니다. 묘지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종중묘, 공동묘 등 일반적으로 묘 5기 이상인 토지를 묘지로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28번째입니다. 잡종지입니다.
잡종지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잡종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지도 아니고 임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전도 아니고 답도 아닌 애매모호한 곳을 그냥 잡종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나라에서는 잡종지를 축소하고 없애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8개의 지목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총 28개 지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목을 보시려면 등기사항 증명서 혹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장래의 토지의 쓰임새라고 말한다면 지목은 토지의 현재 쓰임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목을 설정할 때에는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고 1필지가 둘 이상의 지목 용도에 사용될 때에는 주된 사용 목적에 따른 지목을 설정하게 됩니다.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수도용지 등의 지목이 중복되는 때에는 등록 시기, 선후 및 용도의 경중 등의 순서에 따라서 지목을 정하게 됩니다. 지적공부에 이미 등록된 지목의 토지에 다른 지목의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사유로 그 용도에 일시적, 임시적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가 없고요. 지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 토지 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지적소 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총 28개의 지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됐는지 모르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박TV의 달려라 이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